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한심하다. 왜? 내가. 많은 분들께서 또 이제 인정해 주시는 다이어트. 네, 지금 이제 일일 일식을 하면서 열심히 조절을 한다고 하긴 합니다. 지금은 좀 바쁘니까 못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다이어트 한다고 매일 2시간씩 운동을 엄청 했어요. 식단도 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한 만큼 더 땡겨. 땡기는 만큼 더 먹어요.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아. 오케이, 탄수화물 일수 다이어트 에너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 과자, 뭐 탄산 엄청 먹습니다. 그리고 또 후회해. 망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열심히 운동해. 왜 인간은 늘 후회할 짓을 하는 걸까요? 예. 제 생각에는 인간에게 굉장히 고유한 기능이 이 과거에 대해서 반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카운터 팩추얼 반사실적 사고라고 하는데 반사실적 사고? 네. 이게 뭐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과 반대적인 한번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네네. 이 그렇게 과거에 가서 다시 내가 이렇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를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회는 너무 지나치면 힘들지만 사실은 네, 굉장히 적응적인 거죠. 그럼 후회하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네. 후회 많이 하시지 않나요? 저도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는 성격인데 진짜 많이 하죠. 약간 성공하는 사람들이 후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하죠. 성공한 사람들 후회를 많이 한다는 게 공감이 되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양 회장, 그때 내가 그 회사를 안 팔았어야 돼. 맞아요. 그걸 안 팔았어야 돼. 이런 거 항상 그 부자들은 되게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미래를 대비하는 거죠. 머릿속에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죠. 맞아요.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인간만 후회할 짓을 할까. 파리 같은 애들 알짱알짱 거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에. 네. 그럼 쟤 저러다가 우리한테 파리채 맞아서 죽을 텐데 후회할 짓을 왜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포인트는 우리 기준으로 보면 후회할 짓이지만 결국은 파리채 죽어나갈 후회할 짓이지만 얘는 후회를 느끼지 않잖아요. 아니요. 후회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왜냐면 저희 이제 뇌과학에서는 리플레이라는 말이 요새 굉장히 인기거든요. 리플레이. 네. 뭐 과거를 돌려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후회라는 감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쥐들도 하거든요. 리플레이. 과거에 대한 이렇게 리플레이를 쭉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학습의 도구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의 어떤 수준이 있겠죠. 인간은 그렇죠. 굉장히 깊이 들어가서 그렇죠. 감정도 느끼고 과거에 대한 굉장히 깊은 후회와 많은 시뮬레이션을 그렇죠.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은 준비를 하고 학습을 더 효율적으로 한다면 동물들도 하긴 하겠지만 네. 그 수준이 아마 얕지 않을까. 그래서 정도의 차이 아닐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후회할 짓을 한다 말하지만 저는 반대로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선택. 우리가 미리부터 이걸 하면 후회할 걸 알면은 보통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근데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만약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으면 사실 후회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것만 가니까. 그래서 만약에 얻을 게 많거나 잃을 게 많은 사람일수록 선택지가 다양하니까 그것 때문에 후회가 생기고. 이것도 일리가 있네. 얻을 게 많거나 잃을 게 많은 사람. 네. 사실 후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학습도 있지만 저는 상상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봐요. 내가 이걸 골랐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후회가 되지만 상상을 못하는 생명체한테는 후회가 없죠. 그냥 기억으로만 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속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예를 들면 우리 다이어트 상황에서도 다이어트를 하는 상황에서도 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후회할 거야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통 요즘 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측 기계라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예측 능력이라고 하는 게 다른 우리랑 가까운 유인원 이런 애들이 얼만큼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근데 유인원까지만이 아니어도 가끔씩 인터넷 영상 보면 되게 똑똑한 개들은 사고를 치면은 혼날 걸 알고 그렇지. 숨거나 맞아요. 그렇지. 눈동자 이게 다르잖아 솔직히. 걔네도 현재 편향이 있는 거라니까요. 있네, 걔네들도. 지금 너무 이걸 뜯고 싶은 거야. 물어뜯고 싶고 하고 싶은데 이제 나중에 미래에 흐릿한 거지. 근데 그 순간이 현재가 되는 거죠, 이제. 현재 편향이란 말 자체가 되게 인간 중심적인 관점이라 생각하는 게 미래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현재만 살지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재구성해낸 거잖아요. 근데 미래가 존재한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는 존재하지 않아요? 시간선이 있으니까 당연히 미래가 있고. 맞아요. 야, 큰일 났네. 이거 멤버가 오늘 바뀌겠는데? 이상하게 한 명만 지금 안 맞네, 다? 후회할 짓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Remembering future. 미래를 기억한다. 미래를 기억한다고. 오, 되게 시적인데 뭔가. 기억하는 게 사실은 저희 뇌에서는 해마랑 전전두엽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이 이제 저장을 한 다음에 네. 그 영역이 언제 또 활성화되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활성화돼요. 네, 네. 이게 과거와 미래 그리고 또 자기가 없는 상황에 자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게 이제 미래에 대해서 상상하는 거죠. 미래에 내가 여기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는 것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같은 뇌 수준에서는 같은 비슷한, 메커니즘일 네. 수도 있겠네요. 네, 아. 그렇죠. 특히 인간이 그게 또 뛰어난 거고. 뛰어나죠. 그 아무래도 뛰어난 그래가지고 이유가 크니까. 예. 언어인 것 같아요. 저는. 동물 아 그러네. 동물은 언어가 뭐. 근데 이게 정말 저는 정말 머리를 띵띵하게 만드는 발언이신 것 같은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년 뒤 혹은 1000년 뒤 혹은 100만 년 뒤를 예측하고 상상할 수 있으려면 우선 100만 년 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100만 년 뒤라고 하는 개념은 언어적인 구성물이니까 언어가 발달해야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겠네요. 저희가 상상을 하는 거에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mind's eye라고 해서 마음의 눈 버전. 이건 비주얼 하는 거죠. 비주얼라이즈.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상상을 하는 버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언어적으로 mind's mind라고 하는데 마음의 마음. 그래서 이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굉장히 의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반추 사고는 의미, 마음의 마음 시스템과 관련이 좀 더 깊고 반추사가 뭡니까? 반추. 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루미네이션? 반추가 보통 이 소가 음식을 먹고 다시 이렇게 개워가지고 다시 먹고 하는 그러니까 계속 되새김질. 네. 근데 이 과거에 안 좋았던 일을 계속 되새김질하면 그럴 때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서 약간 우울증에 취약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언어가 이 결국에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상상에 그 특히 부정적인 생각의 경우에는 언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공감합니다. 저도 항상 되게 궁금하고 하면서도 잘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이 인간 마음하고 언어의 관련성이 정확하게 어떻게 관계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간이 언어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상상력이 훨씬 더 증폭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능적인 어떤 욕구나 감정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것과 다르게 인간에게는 언어 때문에 개념적인 감정이 생긴 거죠. 이 언어 자체가 저는 이 세상을 보는 어떤 내적인 모델 같은 것,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이 세상은 어떻게 분류돼 있고 나의 감정은 이런 종류가 있고 이런 거를 다 이름 짓고 명명하고 분류하고 이런 거에 이제 그 다 언어가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럼 언어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잘 설명도 할 수 있지만 틀린 것도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맞아. 네. 개념적인 어떤 욕구, 개념적인 어떤 상상을 통한 감정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게 또 굉장히 마음을 풍부하게 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틀리는 게 계속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애초에 우리가 이제 후회할 짓을 안 하면 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니 계획을 잘 세우면 후회할 일도 없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인간은 왜 계획한 대로 실천하지 못한 걸까요? 저도 계획을 세우고 사실 잘 못 지키는 편인데 그럼요. 근데 요새 계획을 잘 안 세우는데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이거 경험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예, 제가 진짜로 계획을 세울 때는 시뮬레이션을 하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그렇죠. 상상을 하는데 그렇죠. 사실 자기의 좋은 거 그러니까 뭐 내가 정말 잘할 때 요럴 때 상상으로 이제 다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이상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일은 언제나 그렇게 가지 않죠. 이 예상 못한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그때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배가 너무 고파. 그럼 오늘만 하고서 이제 먹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이제 예상 못한 우리의 시뮬레이션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나의 생리적인 욕구를 계획 세울 때는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죠. 근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 계획을 세우는 거는 진짜 인간만 하는 행동 아닌가? 아니 늑대들 아. 사냥할 때 사냥 플랜 짜요. 다잖아요. 진짜 꼬마순충밖에 모르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인간이 이렇게 계획적인 생물이 된 거는 아마 농사 때문이지 않을까. 농사. 왜냐면 보통 동물들은 그냥 자연의 리듬에 맞춰서 살아가면 되고 그렇죠. 원래 DNA가 준 본능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면 뭐 그 자연 선택이 부여한 그 능력치에 따라서 살 수 있을 텐데 농사는 인위적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뭐 물도 주어줘야 되고 잡초도 제거해줘야 되고 하니까 자연적인 리듬 말고 인간적인 리듬이라는 거를 만들어내면서 계획이라는 게 좀 진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약간의
그런 생물학적인 진화보다는 문화 진화가 중요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어렴풋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데 장기적인 계획이고 사실 저는 인간이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지면서 계획이 스트레스가 된 거는 실내에서 조명을 사용하게 되면서라고 생각해요. 실내에서 조명을? 네, 아니면은 해가 떠 있는 동안만 활동하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숨어 있어야 돼. 이거 좋은 말인데요? 아, 그러네. 인간의 활동 시간이 늘어나니까 어떻게든 그걸 쓰려는 사람과 또 원래 해야 될 그 일을 미루는 사람이 생기고 실내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간이 좀 더 계획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것도 농사랑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하는 게 자연적인 리듬에서부터 독립적인 삶을 인간이 더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낸 광원에 의지해서 생활할 수 있게 되니까 자연으로부터 독립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게 결국 계획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생각을 할 때 그 두 가지 큰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데 진화를 통해서 저희가 얻게 된 DNA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그리고 발달을 통해서 평생 전생애를 통해서 이제 얻게 되는 능력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늘 발달이라고 하는 건 학습을 그렇죠. 포함한 학습을 포함하는 후천적인 거. 거죠. 그 두 개를 좀 분리해서 생각해보면 동물도 가지고 있지만 이 문화적인 어떤 학습을 통한 계획 능력은 이 언어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는 인간에게. 근데 거꾸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장류나 유인원한테 언어를 가르쳐 주거나 발달시키게 되면 그 친구들도 이렇게 더 옛날에 예. 그 원숭이 높아질까요? 왜 엄청 똑똑한 원숭이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예, 까마귀도 다 똑똑하게 계획 세워서 도구를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과 같이 살다 보면 동물들도 능력이 있으면 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 계획 좀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다이어트요. 다이어트요. 다이어트 안 되고. 바로 나와. 내 의지가 중요해요. 의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세상은 나를 그렇게 두지를 않거든요. 봐봐요. 내가 예전에 같았으면 여기 있는 거 오프닝 때 다 끝냈어요. 아 근데 앞에 있는 거 다 끝냈어요. 근데 자제를 하잖아. 이게 그냥 과자입니까? 이거 입에다 넣으면 녹는 과자인데? 이거를 내가 주먹으로 안 줍잖아요. 딱 한두 개만 먹자. 이거부터가 이게 자세가 중요해요. 자제. 근데 저 진짜 데프콘님 제가 팬인데 예. 옛날도 되게 보기 좋으셨어요. 다쳤을 때요? 네, 아 진짜요? 그리워요. 왜 그립다는 얘기죠? 아, 너무 포근한 인상과 예. 네 그래서 아니 근데 그립긴 한데 그 몸으로 가면 방송에 입고 나갈 옷이 없어요. 근데 네. 저는 형님이 인간으로서 너무 신기한 게 네. 저는 의지를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예. 사람의 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게 없다. 예. 환경이 중요하다. 네. 그렇죠. 환경은 무슨 자기의 변화를 원하면 나 마음 먹고 뭐가 되겠어 열심히 해보겠어 이건 절대 저는 오래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을 바꾸면 사람이 바뀐다 생각이 저절로. 네. 근데 형님 진짜 의지로 하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를 움직이게 하는 거는 네. 환경도 정말 중요하고 이 환경과 나 스스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의 가치 시스템이 바뀌는 그렇죠. 것 같아요. 같이 시스템. 내가 시스템. 뭐가 나에게 가치 있는가, 나에게 가치의 우선순위가 오면 점점 더 이렇게 그렇게 움직이게 되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나는 우리 교수님 말에 정말로 공감 많이 하는 게 계획 있잖아요. 미래를 그려보는 거예요. 잠깐만. 한번 여기서 내 인생의 이제 2라운드인데 제대로 한번 또 변신 한번 해볼까? 뭐가 제일 좋을까? 잠깐만. 살을 한번 빼볼까? 살이 빠졌으니까 스타일도 좀 바꿔볼까? 그러면서 스타일링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얻게 되는 피드백이 예전하고 또 달라요. 아, 요즘 장난 아니에요. 느낌이 다르세요. 이 얘기를 하시니까 환경은 사실 뭔지 되게 쉽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의지라고 하는 거는 그 뇌과학적으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의지가 도대체 뭐예요? 의지가 뭐냐고요? 네. 이 의지 연구는 보통 이 뇌과학에서 전전두엽 기능과 굉장히 많이 연결해서 전전두엽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모든 걸 뭐 억제하고 그래도 선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기능이라서 이 전전두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보통 옛날에 이제 그 정신 분석 뭐 이런 이론들에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뭔가 욕구가 확 올라오면 그걸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게 이제 전전두엽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그 아래서 올라오고 위에서 내리고 이게 이 경쟁 구도거든요. 두 개의 자아가 경쟁하는.
슈퍼에고. 예, 예. 그런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요새 좀 관점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요새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인터랙션을 통해서 늘 나의 가치와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는 늘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다. 매 순간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게 이제 환경의 영향을 저는 또 받는 것 같아요.